감독님하고 배우분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예, 홍성은 감독님과 그다음에 공승현 배우님 앞으로 입장해 주세요. 먼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진아를 연기한 배우 공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화제작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에 다 입장을 하셔서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참 신기한 체험도 하는데요. 예, 직접 말씀을 건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다 질문 써주시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상영관에서는 질문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여가제 측에서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적극적으로 다 들어오시니까요. 벌써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일단 제가 기초적인 거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대단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정말 공승현 씨한테 팬이 제가 정말 팬할게요 앞으로. 감독님,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한 어떤 기초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제작 배경에 대해서. 아마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뭐 딱 어느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제가 원래 외로움도 좀 많이 타고 근데 상처도 좀 잘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고 사는 거는 힘든데 또 혼자서 고립돼 사는 건 너무 외롭고, 이런 고민들을 꽤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한 20대 한 중반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좀 안고 살다가 좀 고독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한번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고민들이 약간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과연 나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자료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콜센터나 이런 쪽이 좀 어렵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콜센터 일해본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알바처럼 이제 대학생들 방학 때만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인터넷에 콜센터 막 후기 이런 것만 딱 쳐봐도 엄청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견학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고, 그 개인정보 보호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주변 경험담이랑 후기랑 이런 거 보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죄송하지만은 공승현 배우님께 한 가지 저 다 궁금해하실 거 먼저 질문을 해드리고 차차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핫한 그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런 독립 영화에 출연하시는 거는 약간의 그동안의 결하고는 좀 다른 활동인 것 같거든요. 뭘 보고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정말 저한테 준 게 맞나 라고 감독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아직 제가 장편 영화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동안 연기를 했던 이미지들이 다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역할들이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저조차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지 오히려 제가 막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처음 도전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그래서 겁이 되게 많았는데, 감독님께서 믿음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다, 공승현 배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됐죠. 예, 앞으로 굉장한 많은 찬사를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이 공개가 되면. 예, 그러면 차례로 질문을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펑키님께서 주셨는데요. 많은 직업 중 상담사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어떤 걸 보여주려고 이 영화를 만드셨는지 감독님께 질문하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1인 가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랑 아예 아무런 소통도 안 하는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영화를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특히 제가 한때
추구했었던 어떤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제일 잘 보여주는 직업이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듯 보이고 뭔가 이야기를 나눈 듯이 보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주고받음을 좀 잘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콜센터 상담원 자체가 감정노동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일일이 고객의 감정에 다 반응하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공승현 씨가 연기한 진아의 경우에는 이거를 그런 감정적인 거나 관계적인 걸 아예 떼어놓고 이런 목소리로만 그냥 물질화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캐릭터로서 진아를 상상을 했을 때 진아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밥도 벌어먹고 뭐 집도 유지하고 살면서도 고립을 택하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네, 펑키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선물 받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쌀국수는 내가 살게 님인데 대사가 많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 배우께서는 이 대사 없는 장면들을 찍을 때 어떤 걸 염두에 두셨나요? 오히려 대사가 별로 없으니까 연기하기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대사도 별로 없고 무표정이니까 조금 쉽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는 거를 촬영하면서 깨달았고 또 표정이 되게 무표정한 게 되게 주를 이루다 보니까 진화 내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소용돌이들을 조금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미묘하게. 근데 그걸 감독님께서 잘 잡아주셨고 네. 연출력이 아무래도 뛰어나시니까 예, 손 좀 질문하신 분 여기 그다음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미소님께서 주셨는데요. 공승현 배우께서 거의 대부분 혼자 영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클로즈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기하면서 특별히 힘들거나 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텐데 어떤 점에서 크게 부담감 느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그리고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여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모니터를 하는데 내 얼굴 이렇게 생겼구나. 나한테는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우면서 어쨌든 감독님께서 새로운 얼굴을 되게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선물 받으셨죠? 예. 굉장히 뭐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데 정말 응원하고 싶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도 그 연기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거는 아마도 감독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하나 찍으신 분 버석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프로 직장인 진아가 사회초년생 강아지 같은 수진을 만나고 정말 감정의 동요가 하나도 없었는지 이거는 팀장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그 메마르게 대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감독님 해주시죠. 아마 진아는 감정의 동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진을 만나면서 시작이 된 것도 있고 이전에 옆집 남자가 고독사했다는 사실을 안 거, 그리고 그 훨씬 또 영화의 시작 지점 전에 엄마가 죽었던 거, 이 모든 게 진아한테 되게 사소한 균열들을 계속 내고 있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더 세게 들이밀어준 사람이 사실은 수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아는 그런 균열들에 좀 발버둥치고 저항하는 의미에서 사실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계속 쳐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쌓여갖고 뒤에서 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걸 좀 그리고 싶었어요. 네. 금방 손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계시네요. 그 다음에 공공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배우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작품 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와 연기하면서 느끼신 점, 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감독님 덕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안 해봤던 역할이라서 새로운 제 모습을 또 보고 싶었고 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제 모습을 진짜 저도 약간 도전하는 식으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질문이? 뭐 느끼신 점, 어려운 점.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네, 제가 흡연을 원래 흡연자가 아니었어서 네, 흡연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되게 아쉬운 게 흡연하는 장면이 정말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다시 찍으면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물론 금연이고요. 네, 어쨌든 네. 네, 맞습니다. 첫 장면이 좀 어색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도. 예, 공복님 손 좀 들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인웅님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저기 뒤에 계시네요. 관객에게 꼭 이해시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데요. 마지막 진아가 수진에게 전화를 통해서 사과하고 옆집 남자와도 대화를 하고 TV도 끄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버지와의 통화에선 선을 긋는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진아가 무조건적으로 화해하고 누군가랑 어울려서 살아가고 공동체를 지향하고 이런 엔딩을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했던 제일 큰 질문은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온전할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랑 물론 화해하고 봉합하는 엔딩을 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는 있었겠지만은 저는 수진이랑 통화할 때도 대면하지 않고 이제 전화 통화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대면하더라도 진심이 안 가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랑의 관계도 그 사이에 어딘가에 둘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아가 아버지를 무조건 용서하고 끌어안아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하지만 진아가 이 영화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랑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연결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끊고 맺고 한다 그래서 결정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그냥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진아가 그냥 아버지와 자신의 연결성을 좀 받아들이고 그치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거리를 적당히 둘지를 좀 고민해 나가는 모습으로 엔딩을 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었어요. 예, 손 들어주시면 예, 뒤에 계시네요. 주연 배우께서 감정이 없고 건조한 현대인을 연기했는데 연기 소스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참고한 캐릭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나. 딱히 참고한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제가 무표정을 하면 되게 약간 차가워 보이고 약간 그렇다고 해서 약간 그래도 최대한 제 모습을 되게 참고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어떤 캐릭터를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 얼굴. 네. 그리고 또 약간 동생도 사실 많이 참고를 했는데 제 둘째 동생이 예전에 상담원 직업을 살짝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생이 엄청나게 짜증도 많았고 되게 힘들어했는데 제 동생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하고 좀 관련돼서 어떤 액션이나 대사보다는 감정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미리 계산을 하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안 그래도 감독님이라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최대한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동안에 여태 찍었던 작품들 중에 가장 감독님을 많이 오래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되게 계산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 모니터 보면서 잘 그 선을 그려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미세해서 조금만이라도 이제 약간 들쑥날쑥하면 이어지지 않을까봐 그래서 되게 그 선을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점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어떤 서스펜스와 함께 몰입도가 살아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색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굉장히 없었던 점에서 정말 좋은, 정말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점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타임머신 남자 수진의 이야기로 외전을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시죠? 점님, 예, 선물은 한 번만 드리니까. 예. 그런 계획은 없지만은 광민규 배우님 이제 타임머신 남 목소리를 연기한 광민규 배우님이랑 평소에도 좀 이제 친분이 있는 편인데
저도 강민규 배우도 이 역할 목소리 연기지만 하면서 되게 재밌었다, 뭔가 연기하면서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강민규 배우님한테 좀 이런 역할 한번 맡아봐라. 그러니까 너무 맨날 그 하던 비슷비슷한 거 말고 좀 약간 판타지스러운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조만간 빌 받으면은 광민규 배우님이랑 한번 얘기나 해봐야겠어요. 좀 단편이라도 찍을 마음 있는지. 네, 주연급 배우니까 또 예,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혼님 예, 손 들어봐 주시고요.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설정 초반부터 생각하신 건지 혹은 어떤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제 콜센터니까 다양한 고객들을 만들어내야 돼서 자료 조사를 사람들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실제로 이런 고객의 전화를 받아본 사람의 경험담을 제가 받아서 조금 이제 타임머신 개발했다까지만이었는데 이제 뒤에 월드컵이나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시나리오에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엉뚱한 캐릭터가 아니고 사연이 있고 굉장히 슬픈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더 울림이 있었고요. 혼호노님 선물 받으셨어요? 예. 조준섭님, 예, 손 들어봐 주시고요. 예. 집이 거실도 있고 다른 방도 있는 것 같이 넓은데 진아는 방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 하나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는지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원룸이 대표적인 집의 구조일 텐데 조금 약간 과하다?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안의 모습을 통해서 진아의 캐릭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거실이라는 공간은 집안에서도 좀 바깥을 향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방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안방은 좀 더 사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이라면 그래서 진아가 굳이 거실이 있는데 거실을 아예 쓰지 않고 방 안에 모두 다 몰아놓은 설정을 해서 진아의 캐릭터를 좀 그런 공간적으로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원룸을 섭외를 하면은 이게 티가 안 나니까 반드시 안방과 거실이 다 있는 집을 섭외하려고 했습니다. 예리한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쌀국수님 아까 선물 받으셨죠? 예. 그 수진, 진아 모두 직업을 놓는 것으로 결말이 나오는데 이후에 두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수진이는 일단은 춘천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언젠간 또 다시 세상에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진아는 저도 뭐 당장 어떤 직업일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아마 영화의 후반부에 진아가 해봤던 몇 가지 시도들을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커튼을 연다던가 밤에 TV를 꺼본다던가 누군가에게 밥이나 먹자고 빈말로라도 이야기를 한다던가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는 기간들을 좀 가지기 위해서 직장을 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감정노동이 힘든 건 알지만 이것도 일종의 전문 영역이잖아요. 이 직업을 또 사랑하고 맞아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진아가 이 직업을 떠나지 않고 다시 또 전문 여성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영님 질문 주셨는데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여기 계시네요. 예. 진아가 귀에서 삐 소리를 듣고 감정의 동요가 오는데 그 소리가 진아를 변화하게 한 이유가 있나요? 삐 소리는 사실 어떤 원인이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진이를 저는 진아의 과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진아는 수진이만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더 폐쇄적인 삶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수진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뚜뚜 소리의 이 괴로움, 뭐 밤에도 들리는 히스테릭한 느낌을 진아도 예전엔 겪었지만은 너무 까먹어서 아예 듣지조차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가 이런 균열들이 생겨나면서 마치 지금 수진이의 상처받은 마음처럼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런 뚜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를 넣었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굉장히 계산된 장면들로 이루어졌다는데 또 놀랍죠. 예, 오라님 질문 많이 주셨는데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포르노에 쌓여 죽은 남자의 죽음이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포르노라는 소재를 생각하셨는지 예, 일단 질문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포르노 잡지에 실수로 깔려서 죽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 영화에 끌어들였던 이유가 그 기사가 그 남자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희화화하고 재밌는 그냥 구경거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어떤 사연으로 포르노에 깔려 죽게 됐는지 아무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 사람의 죽음이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영화에 끌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나가 보는 귀신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귀신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너무 대답이 길어질까봐. 네. 진아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아랑 사실은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내지 못한 모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진아는 어떤 강박이 있는 사람이고, 예를 들면 엄마의 전화번호를 아빠로 바꾸지 못한다던가, 핸드폰을 이미 아버지가 쓰고 있는데도,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던가, 계속 그런 강박이 있는 사람이고, 그 강박은 자신이 누군가랑 이별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비롯되는 거고, 이별을 하고 안녕 잘 가라고 하면은 그 관계들이 다 무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가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좀 유령의 모습으로 남겨서 나중에 진아가 작별 인사를 건네게 될 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추모 예배하고 이웃집 남자의 제사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각각의 어떤 의미는 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막 어떤 게 더 좋고 더 나쁘다라고 같이 판단을 하면서 영화를 찍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추모 예배는 진아가 홈캠을 통해서 멀리서 보게 되는 거고 어떤 단면들을 보게 되는 거고, 제사는 진아가 이제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다는 거에 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제사 지내거나 상갓집 가서 마냥 울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웃음도 있고 일부러 또 상주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진아가 그거를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웃는다고 해서 그 추모가 진심이 아니라고는 전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아가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감정이나 관점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배우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그 초반에 진아가 아무런 재미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 인물은 어떤 낙으로 삶을 버티면서 살아갈까요? 사실 그것조차 진아는 알지 못하는 캐릭터예요. 자기가 무슨 원동력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런 원동력도 없는데 혼자 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네, 이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나를 되돌아보고 이제는 나의 원동력이 뭔지 나중에 찾아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언러너님, 예, 손 들어와 주세요. 예, TV를 켜고 항상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TV를 끄고 잠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표현하시고자 하신 바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진아가 끊임없이 영상을 보고 하는 행동들은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랑의 차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집안에 들어와서도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도 차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이제 TV가 항상 켜져 있는 설정을 했는데, 아마 진아가 한 번쯤은 시도를 해봄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을 온전히 끄고 TV를 끄고 암흑 속에서 자면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이라던가 복잡한 마음들을 한 번쯤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진홍기님 예, 어디 계신가요? 예, 수진에게 전화를 건 진아의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는데요. 그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수진의 상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진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진화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사를 한 것 같은데 전 진화가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 전체에서 진화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물론 미안하다는 말을 일할 때 밥 먹듯이 하지만은 그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나 딱히 다를 바 없는 진아에겐 똑같이 무감정한 말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진이가 진아의 감정에 같이 동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네, 오우라님 질문 일단 패스를 하고 왜냐 딴 분들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드리고요. 소우님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사운드가 주는 힘이 상당합니다.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음향 부분에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요? 사운드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플래닝을 짜려고 했는데 이 영화가 촬영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진아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만큼만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넓은 샷 먼저 보여주고 인물한테 들어가기보다는 인물이 그냥 여기에 집중했을 때 인물만 보여주고 대신에 그 집중이 깨지는 순간에는 공간을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진아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볼 때에만 바꾸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진아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운드 아무리 바로 옆에서 누가 큰 소리로 떠들어도 자기가 이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핸드폰 소리만 들리고 이렇게 많이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혼사사님 어디 계신가요? 혼사사님 예, 질문 주셨는데 타임머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이 에피소드는 실제 딱 이 얘기인지 예, 아까 말씀해 주셨죠? 예, 선물 드리도록 하고 무주님 계신가요? 무주님 성량으로 담배 피면 진짜 연기가 다른가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요? 다르지 않고요. 제가 본 결과 다르지 않고 맛이 좀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유황 냄새 때문에. 근데 처음 딱 폈을 때 그때 냄새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딱히 연기는 다르진 않고 연기는 안 다르고 네. 그 감독님이 만들어낸 거네요. 그 얘기는. 네, 그리고 안 다른 게 좋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왠지 그렇다고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네, 무주님 손 드셨죠? 예, 큐빈님 어디 계신가요? 예, 고독사가 일어날 만큼 각박한 공간이었던 아파트에서 제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그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달하는 바에 대해서 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될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다 진아랑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내가 내 옆집 사람의 고독사에 대해서 얼마큼의 책임이 있고 얼마큼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떤 찝찝한 죄책감 혹은 억울함 이런 걸로 가지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성훈이 이제 촉대를 메고 제사를 지내고자 할 때 의외로 저는 현실적으로도 그런 거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주러버님 어디 계세요? 예, 앞에 계시네요. 첫 장면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예,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까먹고 있었거든요. 이건 진아의 감정 변화를 암시하는 장치인가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옆집 남자가 죽는 소리입니다. 그 포르노가 무너져서 거기 깔려 죽는 소리고요. 당연히 이제 연출적으로는 진아의 세상의 균열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뚱하게 넓은 컷을 광각으로 찍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레만님 어디 계신가요? 예, 레만님도 앞에 계시고 영화 초중반까지 진아는 어찌 보면 자신 위주로 판단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옆집 남자가 이사 오려고 했을 때 사실대로 말할 줄 알았는데 귀신이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공배우님께 여쭤볼까요? 이때 안 그래도 제가 감독님한테 왜 굳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했는데 옆집에 이사 오지 못하도록 약간 거짓말과 약간 근데 실제로 귀신을 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쫓아내버리려고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서 약간 무섭게 하는 거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이상해 보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점님 아까 선물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으면 네. 영화 거의 대부분에서 배우님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불편함이 없었는지 궁금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거의 그 콩나물 이어폰 쓰잖아요. 근데 유선 이어폰이었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배우님 먼저. 예. 우선 뭐 딱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오히려 저도 왜 한창 딱 그 콩나물 이어폰이 막 등장해서 유행할 때 찍었거든요. 왜 굳이 그리고 또 이 친구는 굉장히 핸드폰과 친한 친구인데 왜 굳이 유선 이어폰을 쓸까라고 되게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건 감독님께서 단순하게도 잘 보여야 해서 너무 중요한 소품이었기 때문에 성훈이가 처음 등장할 때 무선 이어폰 끼고 통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신 분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선을 좀 고집했습니다. 예. 아까 질문 주신 분인데 감독님 천재 같아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장면 하나 허투루 쓴 게 없게 이 모자이크가 정말 잘 맞은. 저도 동감합니다. 네, 혹시 이 시나리오 얼마 동안 준비하셨어요? 시나리오는 2019년도 상반기 정도에 계속 쓰고 고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호라님이 아까 패스를 했는데 질문을 주신 게 버스 장면은 찍기 힘드셨을 텐데 마지막 버스 씬은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산과 회차 시간의 문제로 하루에 다 몰아서 버스 씬은 한꺼번에 찍었습니다. 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궁금한 게 다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물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나가실 때 꼭 말씀해 주시고요. 선물을 꼭 주시도록 하고 지금 더 궁금한 거 올려주셔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좀 이 작품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살짝 그 서현우 배우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 살도 많이 빼서 멋있어졌는데 살짝 로맨스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로맨스가 없는 게 저는 이 작품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각각의 구원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점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예,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이웃 대 이웃으로 만나거든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네, 진아가 전반적으로 목격자이기를 바랐어요. 자기한테 직접 누가 직접 일어나는 일은 최소화하고 목격자이길 바랐어요. 수진의 경우에도 수진이가 진아를 쫄쫄 쫓아다니긴 하지만 수진이가 어떤 반응들을 할 땐 사실 진아는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더 첨언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성훈이도 진아의 삶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오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좀 진아에게 영향을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는 진아가 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이 온 우주가 진아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순간을 사실 영화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대1의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진아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는 건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그 사이에 올라왔군요. 옆집 남자가 다리를 다친 설정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설정을 미리 한 건 아니고 서현우 선배님한테 캐스팅 제안을 했을 때 선배님이 드라마 촬영 중에 다리를 다치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출연 못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해요? 하셔서 괜찮은데 그냥 목발 짚고 나오시죠. 왜냐면은 그게 좀 그러니까 친근이란 말이라기보다는 좀 편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아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목발 좋은데 그냥 목발 짚고 오세요 하고 그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오호라님이 또 폭풍 질문을 주셨는데 마무리를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 공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연기와 다른 어떤 색깔의 연기, 그 다음에 그 다른 작품을 선택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본인의 배우 인생에 큰 그 진한 발자취를 남길 작품을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작품 하고 나서 어떤 느낀 점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연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이 영화가 되게 코로나 이전에 찍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개봉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전 처음에 내가 연기를 못해서 우리 영화가 개봉이 이렇게 늦어지고 아니면 또 아예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되게 걱정을 하고 감독님께 죄송해서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렸어요. 근데 저희 영화가 갑자기 개봉을 하게 되고 또 전주 영화제에서 초청도 받고 상도 감독님도 받으시고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 받게 돼서 저도 되게 놀라웠고 되게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작품으로서 약간의 배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살짝 되어준 것 같은 되게 고맙고 아주 귀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젊은 연기파 배우의 탄생을 정말 너무 반갑고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시고 이 자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무주까지 찾아오셔서 또 저희 영화 봐주시고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지금 개봉을 해서 4주차인가? 네, 해서 지금 아직 서울의 일부 관에서는 상영 중이니까요. 주변에 또 영화 좀 뻥튀기 해서 너무 좋더라 이렇게 좀 뻥튀기 좀 해주시고 네,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은 마지막 상영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독립영화 계속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버티는 것 같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성은 감독님, 공승연 배우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